화이팅! 간다! 화이팅! 구독, 좋아요는 희망입니다. 남교리에서 출발하는 12선녀탕 입구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식당과 옆으로 얌전하게 발을 들여놓고는 몇 발자국 옮기면 금세 계곡 입구가 나타납니다. 마중 나온 안내판과 탐방 초소가 반갑습니다. 시원한 물소리가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계절은 가을이 깊은 10월 초순. 단풍부리가 아직 입구 거지는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묘선 이은상의 설악행각에 의하면 입구부터 4개의 빙소가 있다고 합니다. 빙은 커다란 나무를 파서 만든 소의 여물통입니다. 두 번째 빙소를 지납니다. 깨끗한 가을물이 산 그림자를 가두고 있습니다. 지난 69년에 발생한 조난 사고로 희생된 대학생들 넋을 위로하는 비석이 외롭습니다. 비가 온 지 오래라 계곡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등산로는 잘 정비돼 매우 안전합니다. 때문에 누구라도 어려움 없이 잘 다녀갈 수 있습니다. 12선녀탕 계곡이 점점 사람 품으로 안겨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을이면 이곳의 단풍이 곡기로 이름이 나 있어 해마다 장관을 이룹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네 번째 빙소가 나옵니다. 설악행각에 의하면 노산 선생은 깎아지는 듯한 벼랑의 바위를 안고 아슬아슬하게 이곳을 지나갔다 합니다. 마치 커다란 빙을 계곡에 걸어놓은 듯 기다랗게 누워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여물을 담아 소를 기르면 수백 마리는 좋게 길러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빙소 끝에는 폭포가 있습니다. 물소리가 제법 성대해 시원합니다. 이곳을 지나면 산주소가 나옵니다. 진주가 흩어져 떨어지는 못이라는 소리죠. 물의 양이 작아 물방울이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보려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이 많지도 작지도 않아야 하니까요. 하얀 화강암 사이로 검은 현무암이 마치 검은 용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 장관을 이룹니다. 이런 걸 두고 용암의 관입이라고 한답니다. 응봉폭포라는 푯말을 보니 화가 납니다. 응봉폭은 응봉산에서 떨어지는 폭포이고 여기는 승폭입니다. 옛날 득도하지 못한 스님이 투신을 했다는 안타까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승폭을 지나면 치름대가 나옵니다. 커다란 너레바위 위로 물이 흐릅니다. 다양한 물소리가 화음을 이뤄 궁, 상, 가, 칭, 우등 오음의 반진과 중안을 더한 치름이 어우러져 흩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이곳을 찾은 객들에게는 좋은 사진 맛집이기도 하고요. 누구도 지나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치름대 이 곡조를 누구나 들으련만 듣는 이 그 누구나 기뻐 춤을 추었건만 여보시오 어느 당신이 깊은 그 뜻 아시오. 천만음 한데 얼려 한 곡조 들리어도 한 곡조 깊은 속에 천만음 들었나니 허웅의 크신 예술을 분별하기 어려워라. 노선 이은상 선생은 이렇게 연시조를 예찬을 했습니다. 널의 바위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객들은 분주합니다. 사진을 찍느라 휴대폰을 주거니 받거니 여념이 없습니다. 치름대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오르면
끝에 폭포와 맞닿습니다. 노산 선생의 눈에 띄지 못해 그냥 무명폭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치름폭이라 들러 위로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치름대에서 오르기를 10여 분. 볼성 사나운 낙석방지 그물망 아래 데크는 참으로 이물스럽습니다. 그같이 바로 구선대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9선녀가 내려와 춤을 추었다지요. 본래 이곳은 탕수동 또는 지리곡으로 불렸습니다. 1960년 한찬석이 쓴 설악산 탐승인도지에 처음 선녀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곳 구선대가 모티브가 된 것은 아닐런지요. 노산 선생 시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선녀 너홀너홀 제춤이 따로 있어. 원무, 전무의 선무여, 공무로다. 인간의 못 보는 춤을 여기 와서 보는구나. 저 사람 저 무슨 춤 저리도 무서운 고. 허허 모르시거든 가만히나 서 계시오. 구선도 갈추는 춤을 모두 춘이 그렇소. 노산 선생은 불어오는 바람에 9선녀 치맛자락이 날린다 했습니다. 해서 그 바람이 향기로운 바람이라 했지요. 구선대 널의 바위 위에 서니 높지도 낮지도 않은 계곡물 노랫소리는 음이여.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은 단풍으로 붉으니 색이로다. 은과 색이 조화를 이루니 만물과 내가 한 몸으로 어우러져 내가 천지여 천지가 내가 되니 이만한 호연지기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이여. 고선대를 출발해 몇 걸음 더 옮기면 오른쪽 골에서 공간으로 떨어지는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골 안을 보면 멀리 산봉우리가 하나 보이는데 아마도 대승폭포 뒤를 받쳐주는 그 산이 아닌가 합니다. 처음 만난 이 독탕입니다. 한문으로도 봉제를 써서 웅탕이라고도 합니다. 탕 안이 정말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웅탕 위에 있는 탕은 북탕이라고 합니다. 배를 짤 때 쓰는 배틀에 북과 비슷하다 해서 붙여졌습니다. 혹자는 한문으로 북사자를 써서 사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토사로 메워져서 탕이라 부르기도 민망합니다만 그 윤곽선은 완연하게 배틀에 북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탕에서 눈을 들면 바로 홍탕이 보입니다. 홍자는 한문으로 무지개 홍자입니다. 해서 무지개 탕이라고 불려집니다. 홍탕 뒷벽에 패인굴에 무지개가 서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무지개를 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량이 적당하고 햇볕의 값도 알맞아야 합니다. 이 굴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마치 복숭아 같아서 복숭아탕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탐방객은 홍탕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12선녀탕을 절반만 보고 돌아가는 꼴입니다. 왼쪽 옆으로 오르면 일대장관이 펼쳐집니다. 화렵수 사이로 연이은 탕과 폭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12선녀탕의 탕의 숫자는 모두 12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선 이은상의 설악행각에는 팔폭팔탕이라 하고 권용정의 설악내기에는 오폭십탕이라고 합니다. 당시 용들이 사람들은 12폭 11탕이라 했답니다. 하지만 탕의 숫자가 무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물의 양에 따라 다르고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인지 앞에 세 개의 탕처럼 딱히 정해진 이름은 없습니다. 설악행각에서 노산 이은상 선생께서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잡스러운 지식을 멀리했다는 뜻이 된답니다. 오히려 더욱 깨끗하고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12선녀탕 맨 뒤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탕을 일러 용탕이라고 하지요. 탕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해서 옛사람들이 용이 살았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탕 왼쪽으로 두 개의 커다란 나마가 있습니다. 나마는 지형이 침식이 돼 패인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곳에서 기호제를 지냈다고 합니다.